안녕하세요. 잡다한 김선승입니다. 네, 오늘은 메타인지 세 번째 영상인데요. 메타인지 실행 과정, 그러니까 메타인지 1편에서 얘기했었던 메타인지 실행 과정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었는데 메타인지 실행 과정을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편 메타인지 정의에서 나왔던 메타인지 실행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과업평가였고, 두 번째가 자신의 장단점 파악, 세 번째 계획 설정, 네 번째 전략 적용, 다섯 번째 되돌아보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메타인지 실행 과정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과업평가부터 보죠. 일단 제가 작년에 이제 학습 기간이 어떻게 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보통 10월 27일,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 토요일에 있어요. 항상 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공부를 시작한 건 4월 20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인강을 결제한 날짜가 4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학습 목표는 이제 너무 당연하겠죠. 공인중개사 시험 1, 2차 동시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법 관련 공부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형식이었고요. 그리고 1, 2차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조금 부담이긴 했어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 과목은 1차가 두 과목, 2차가 세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차가 네 과목이에요. 세 과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은 세 과목으로 보지만 한 과목이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으로 두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야기할 때는 시험 과목을 6과목으로 기준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이 어떤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험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인강 같은 거 결제하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각 교수님들마다.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시험의 성격을 조금 알 수 있겠죠.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합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약간 문제은행식 같더라고요. 이 문제은행식이 어떤 식이냐면 기존에 냈던 문제에서 한 시험의 50%에서 70%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시험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활용되는 경우가 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시험에 대한 공부만 충분히 해도 뭐 대략 한 반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 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부동산학 개론하고 세법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기보다는 그냥 용어 자체가 좀 많이 저한테 생소했었고 법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원별 연관성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법을 예를 들면 뭐 어제 도시개발법을 배웠다고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주택법을 배운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앞에 도시개발법을 몰라도 주택법을 배우는데 별로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학습이 좀 쉬워요. 이렇게 되면. 반대로 단원별 연관성이 있는 과목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번에 택했던 공부 방식을 택하시면 조금 힘들 거예요. 단원별 연관성이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쌓아야 돼요. 다 쌓아야 된다라는 게 앞에 제가 배웠던 지식을 다음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제 머릿속에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 더 빡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학 개론을 제외하면 그렇게 단원별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과업을 평가했죠. 내가 볼 시험이 대략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뭐 물론 시험을 한번 봐보지 않는 이상 이 과업 평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시험을 실제로 봐봐야 아,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지만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보기 전에 느껴서 한 번 볼 때 이제 처음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일을 어떤 일을 시작하시더라도 과업 평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메타인지 실행 과정의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의 장단점 파악입니다.
이제 과업을 평가했으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계획이 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목표점이 어디고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저 목표점에 도달하겠다라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저를 판단하기에 첫 번째는 제가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건 잘 못해요. 인내심이 제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하루에 꾸준히,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건 되게 잘하더라고요. 예전에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획 세우는데 많이 제가 반영을 해요. 2, 3, 4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쪽팔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이용하면 저한테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인강을 등록하자마자 소문을 냅니다. 주변에. 뭐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형제한테도 이야기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압박감을 느끼죠. 내가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니 나는 떨어지면 이제 애들의 먹잇감이다. 이놈들이 내가 떨어지면 얼마나 나를 물고 뜯을까를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진짜. 얘네들은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맨날 우리한테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선생님도 떨어지셨네요? 이러면 뭐 걔네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한테 많이 동기부여가 됐어요,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진 단점을 좀 보죠. 첫 번째로 이제 작년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은 꼭 했어야 돼서 게임을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좀 시간적으로 마이너스였겠죠. 근데 이거는 잘 사용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무조건 공부를 끝내야만 게임을 할 수 있다 라는 한 가지 대원칙만 세우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저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점도 2, 3번은 읽어보시고 4번만 보고 갈게요. 제가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조금씩 일하는 건 별로 안 힘들어 하는데 일하고 며칠 푹 쉬고 다시 일하고 푹 쉬고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획에 다 반영을 합니다. 즉 이렇게 저한테는 장점 5가지, 단점 4가지가 이제 나왔죠. 이거를 계획 설정하는데 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계획 설정을 볼게요. 자, 저의 계획 설정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루에 얼마의 공부를 해야 내가 정말 자격증에 관한 스트레스 1도 안 받고 정말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 계획은. 그래서 제가 인강을 신청하고요. 교재가 올 때까지 한 5일, 4일,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뭘 하냐면 교수님을 다 선택하고 나서 제가 그 교수님이 2017년도에 얼마의 강의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몇 강으로, 이게 과목마다 다 강의 수가 다르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입문, 기본, 문제풀이를 총 몇 강을 하셨는지 그 강수를 다 셌어요. 여기 뭐 보시면 부동산 학개론 입문은 21강, 기본 이론은 32강, 문제풀이는 31강에서 부동산 학개론은 84강. 이렇게 해서 6과목이죠. 6과목을 다 세봤더니 총 489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야 할 총 강의 수가 489강이죠. 기간은 총 191일이었는데 그 처음에 교재 도착하고 계획하는 기간 5일 빼고 제가 혼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한 3주 이상은 좀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의고사 기간 21일이라고 뺀 게 혼자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1일을 좀 빼놨어요. 그래서 총 170일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10일을 예비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총 160일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489강을 160일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당 3.05강의가 나오더라고요. 하루당 3개 정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주에 21강. 근데 22강으로 그냥 여유 있게 잡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주에 22강만 들으면 시험 보기 21일 전에 문제풀이까지의 과정이 다 끝나 있는 거죠. 그리고 21일이 남겠죠. 혹은 예비 기간이 10일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뭐 제가 중간에 빠지는 날이 적다면 한 달 정도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서 최소 3주는 남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한 주에 22강만 들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 시간표에 맞춰서 일주일에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루에 조금씩 공부하는 건 잘하지만 하루를 쉬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쉬는 날을 뺐어요. 근데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그냥 하루를 편히 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루를 그냥 통째로 쉬셔도 돼요. 그러면 6일에 22강을 분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7일에 분배를 했고 만약에 일요일을 쉰다고 가정을 하면 일요일은 쉬니까 4강의를 듣고 이제 수요일은 일이 바쁘면 2강의를 듣고 이렇게 조금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리고 공부 방식도 결정을 해놨어요. 방식은 1강의 2복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강의를 제가 1, 2, 3강을 들었다면 그날 집에 와서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에 1, 2, 3강을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과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한 3, 40분 정도면 다 하더라고요.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민법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알아야 될 것만 강의를 들으면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그럼 집에 와서는 은강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만 다 다시 복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한 3, 4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복습할 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게 대부분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뭐 6개월, 5개월,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해봐야 어차피 시험 때 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그림 그리는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만약에 4, 5, 6강 다음 3강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날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화요일 거 4, 5, 6강 복습하겠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전날 거, 월요일 거까지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강의는 월요일 1, 2, 3강을 들었을 때 한번 강의를 한번 들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한번 복습을 했고 화요일 날 저녁에도 한번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으면 2번을 복습해서 총 3번을 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시험 공부 시작했을 때부터 시험 공부 끝날 때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단계별 공부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처음에 입문 강의를 듣는데 나는 입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외우겠다. 이렇게 하면 6개월 시험 공부 못 합니다. 지쳐서 못 하고요. 어차피 처음에 외워봐야 시험 때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각 단계별 공부 목표를 정해서 내가 어느 단계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또 어느 단계에서는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게 조금씩 있어야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못 짜겠죠.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큰 그림은 약간은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입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최대한 용어 정리 위주로 많이 했어요. 용어들이 저한테는 생소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약간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야 공부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에는 무슨 단원이 있고 그래서 그 단원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배우고 이게 앞뒤가 어떠한 연관이 있고 이런 큰 그림을 입문 강의에서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문 강의에서의 목표는 딱 2개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은 어떻게 할지를 제가 처음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입문도 어떤지 모르고 공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입문을 들으면서 기본 이론 때는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문제 풀이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해놓고 이 2개는 일단 비워두었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계획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러한 계획들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전략 적용에서는 앞의 계획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의 계획에서 잘못된 점 혹은 내가 수정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입문 강의를 들으면서 입문 강의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총 6과목에 39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적혀 있는 1시간이라는 건 강의를 들은 시간 말고 제가 순수하게 그날 집에 와서 그리고 다음날 복습한 시간만 적어 놓은 거예요. 입문 강의 때는 거의 한 평균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은 보니까 강의 수로 계산을 해보면 69일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이때는 시간이 조금 늘어요. 30분 늘었네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복습하는 시간이 30분 늘어서 평균 한 1시간 반 정도 공부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학개론부터 들었는데 학개론을 입문 때 듣고 근데 기본 이론 딱 돼서 학개론을 듣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구나. 내가 이거 약간 돌머리구나. 그래서 조금 그때 사실은 위기감을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 이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복습했거든요. 1 강의 2 복습. 근데 이때는 조금 시간을 30분 늘려서 1시간 반을 합니다, 공부를. 예,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았네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입문 강의 때는 큰 그림하고 용어 위주로 했으면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큰 그림에서 가지를 뻗어서 판례나 예시나 혹은 문제풀이 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약간씩 디테일하게 하고 조금씩은 외우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이걸 까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엄청 적고 막 계속 확인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입문 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풀이인데요. 이게 53일 걸렸네요. 어, 문제풀이를 하니까 제가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쫄렸습니다, 솔직히. 아, 나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가면 망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어차피 한 반 이상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예전에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모르는 지문을 다 적자. 그래서 이 모르는 지문을 다 기억하려고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책을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건 인강에서 준 책 있잖아요. 그걸 안 보고 제 노트만 보고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이제 이해는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이제 제가 해야 될 건 암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자, 마지막 한 달. 제가 21일을 모의고사를 풀려고 사실 남겨놨었는데 그 계획을 어긴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문제풀이를 다 듣고 나니까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때부터는 진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 시간도 보시면 하루에 인강 듣는 거 빼고 5시간, 6시간. 그리고 저 때는 인강을 동영 모의고사를 제가 막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강을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인강을 보고 뭔가를 배워야 할 시점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담아야 할 시점이라 인강 보는데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주 남기고부터는 진짜 공부만 했어요. 게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입문, 기본, 문제풀이 마지막 한 달의 반까지도 게임은 하루에 2시간씩 계속 했거든요. 꾸준히. 꾸준히 계속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저의 그 당시에는 삶의 낙이었으니까. 근데 2주 남기고서는 게임도 끊고 진짜 마지막 스퍼트를 달립니다. 2주 안에 모든 걸 다 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노트에 정리한 것 중에 모르는 걸 선별하면서 암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트에 적었잖아요. 노트에 적은 건 제가 모르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모르는 것들 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게 생기겠죠. 근데 노트에 적은 것 중에서 저한테 잘 안 외워지는 거, 계속 틀리는 것들은 또 다른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를 외워요, 노트를. 그러니까 교재는 전혀 안 봤어요, 저 때는. 그리고 시험 보기 2주 전부터는 제가 시험을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제 대학교 때 기사 시험 보고 그리고 예전에 토익 한번 본 게 마지막이니까 시험을 봐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쉬는 날 공인중개사 실제 시험일의 일정하고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날 공인중개사 시험일에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아침밥 먹고 1교시 그러니까 민법하고 학개론 보는 시간에 똑같이 보고 OMR 카드도 작성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페이스로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OMR 카드는 몇 분을 남기고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를 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전략들을 조금 세워보고요. 2교시도 실제 시험과 똑같이 봅니다. 이거를 2번을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가서 본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OMR 카드 언제 작성해야 될지 이렇게 조금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황하는 것도 없었고 문제도 어떤 과목 먼저 풀고 어떤 과목 나중에 풀고 이런 선후 관계를 조금 결정해 놔서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략 적용까지 끝났으면 시험을 봤겠죠. 시험을 보고 되돌아보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잘못된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학개론하고 민법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돌머리인 거를 처음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머리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돌머리일 줄은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대평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자, 잘한 거는 합격한 거죠. 네, 합격한 게 일단 제일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기간 동안에 제가 보니까 계획을 딱 하루 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강 몇 개 듣고 그날 복습하고 이거를
6달 공부하면서 딱 하루 이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 남겨놓고 전략 수정을 이제 빨리 해가지고 공부량을 미친 듯이 좀 많이 늘렸던 게 저한테는 좀 제가 합격한 요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메타인지의 실행 과정 5개를 실제 시험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과업평가, 장단점 파악, 그러니까 과업평가를 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과업평가와 자신의 장단점을 합쳐서 계획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적용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자기가 뭔가를 알아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전략 적용을 하면서 계획을 계속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뭐 결과와 상관없이 뭘 잘했고 뭘 못했고를 판단하면서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아마 그 과업을 잘하게 될 겁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